최대 120척에 달하는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전에서 내심 독식을 자신했던 한국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기술력 등에서 한국보다 한 수 아래였던 중국이 카타르로부터 16척의 수주를 따낸 것이다.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과 저가 수주 전략을 등에 업은 중국이 한국 조선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중국 국영조선그룹 중국선박공업의 후동중화조선과 LNG선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슬롯 예약은 정식 발주 전에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후 카타르 정부가 선사와 용선 계약을 한 뒤 선사가 조선사에 발주를 넣게 된다. 슬롯 예약이 이루어진 만큼 후동중화조선이 사실상 건조를 맡게 되는 구조다. 이번 계약에서 중국은 카타르 정부로부터 총 16척의 LNG선 건조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인도 시기는 2024년과 2025년이다. 중국이 카타르 정부에 제시한 LNG선 한 척의 건조 비용이 1억 8천만 달러인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수주한 16척을 모두 건조할 경우 최소 28억 8천만 달러의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두고 LNG선 발주 논의를 진행했던 조선업체는 총 4곳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와 후동중화조선 등이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자 QP의 최고 경영자인 사드빈 쉐리다 알-카비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초대형 LNG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올여름까지 최소 60척에서 최대 120척의 LNG선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이 LNG선 수주를 따낸 배경에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과 저가 수주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내세운 가격 경쟁력과 중국은행의 자금 지원, 중국이 세계적인 가스 소비국인 점 등을 카타르 정부가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카타르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의 신호탄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LNG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운반선 발주에만 최소 13조 3천억 원에서 최대 2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조선업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수주를 따낼 것으로 기대해왔다.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은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2만 CGT다. 이 중 90%인 65만 CGT를 중국이 수주했는데 이 중 56만 CGT는 자국 발주 물량이다. 한국은 주력 선종인 LNG선 발주가 없어 3만 CGT에 그쳤다. 중국을 제외하곤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수요 절벽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심 독식을 기대했던 초대형 프로젝트의 첫 계약을 중국에 내준 셈이니 위기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는 한국이 전 세계 90에서 100%의 LNG선 물량을 독점해왔지만 이번 카타르 수주전에서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제외하고도 아직 10조에서 23조 원의 추가 발주량이 남았기 때문에 국내 조선 3사는 나머지 물량을 싹쓸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부동중화의 LNG선 연간 생산 능력은 5척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조선 3사는 50척에 달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해운업체 하팡로이드가 올해 발주할 예정인 대형 컨테이너선 6척도 중국 부동중화조선과 장난조선의 입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차원의 선박금융 지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하면 CSSC의 금융 계열사가 계약 대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중국 금융권은 선사로부터 선박을 인수한 뒤 그 선사에 다시 대여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 사업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수주한 16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경우 한국의 시장 장악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 메리츠 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는 한국이 전 세계 90에서 100%의 LNG선 물량을 독점해왔지만 이번 카타르 수주전에서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진명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저가 수주와 정부 지원 등을 앞세워 한국 조선업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키우거나 정부가 외교적 방법 등 중국을 견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 뻔한 해결책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일단 카타르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 카타르가 올여름까지 최소 60척에서 최대 120척까지 슬롯 계약 체결을 예고한 만큼 추가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가져간 16척을 제외하고도 최소 44척의 발주가 남은 셈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부동중화의 LNG선 연간 생산 능력은 5척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조선 3사의 연간 생산 능력은 50척에 달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중국이 가져가긴 했지만 지연될 수 있었던 카타르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만 해도 희망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와 유가 자, 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연일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그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양 진영 모두에서 나름의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식들을 정리해서 이번 방송에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면서 관세 폭탄을 안겼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죠. 얼마 전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매우 견고하였지만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중국의 산업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6.3%보다 훨씬 못 미쳤고 월간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GDP 성장률과 다르게 산업 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모두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던 중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금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중국이 내놓은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경기 부양. 14일 34조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하였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MLF 대출보다 8조가량 많은 규모의 돈을 새로 풀었습니다. 또한 15일에 은행권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추가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였고 이는 대략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막고 효율적으로 기업의 생산, 소비와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로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우대 지급 준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지준율을 선택적으로 인하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 역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카드로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소심한 보복을 하고 있죠. 이게 비관세 보복 카드 중에 이제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3월에만 24조 워치를 매도해서 매각 규모로는 2016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 역시 2017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이 미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게 되면 결국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서 미국 실물 경제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스탠스는 사실 장기간 끌고 가기가 어렵죠. 어쨌거나 현재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이제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중국이 보유한 이제 외화 자산 가치도 결국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반등을 못하고 있는 중국 경기에도 좀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 국채 매도 전략은 일시적인 반발적인 움직임이지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미국은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기술 도둑질에 대해서 압박을 강도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본인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여전하죠. 튼튼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당장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현재 주춤거리는 중국을 더 강하게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카드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라고 보입니다. 다시금 연준의 파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꺼져가는 기업의 생산, 소비를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같이 금리를 내리면서 맞불을 놓으면 필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던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중 무역 전쟁을 빌미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